아니 그냥 국가에서 이번에 세금 얼마니까 내라고 딱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이걸 내가 계산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에 본질적인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수익 얼마 벌었는지, 비용 얼마 썼는지.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공제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 쿠폰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할인 쿠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해둬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세금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금백의 대표 세무사 전정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아마도 대부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실 텐데요. 저희 금백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장 상담을 할 때 제가 먼저 세금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럼 대표님들께서는 뭐 전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넘어가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금 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알고 사업을 하시는 것과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결론적으로 결과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결과냐? 세금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세금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대표님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국가에서 이번에 세금 얼마니까 내라고 딱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이걸 내가 계산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법에서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가고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신고납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부가고지 방식은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게 있죠. 이건 뭐냐면 그냥 고지서가 딱 날라와요. 이번에 10만 원 내세요. 그럼 그거 보고 그냥 10만 원 내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반대로 신고납부 방식은 제가 직접 계산을 다 해야 되고 이번에 얼마 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뭐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있는 거죠. 물론 각각의 세금 신고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에 본질적인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수익 얼마 벌었는지, 비용 얼마 썼는지.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이 순이익이잖아요. 이 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커피를 파시는 사장님이라면은 커피 한 잔을 팔아가지고 3,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원두 값이 원가가 뭐 예를 들면 1,000원이었다 쳐보세요. 그러면 3,000원 빼기 1,000원 했을 때 2,000원의 순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2,000원에서 세율 10%를 곱해요. 그럼 200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 빼기 비용한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값을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대표님 되게 많으세요. 나 이번에 매출액 얼마인데 세금 얼마예요? 이게 상당히 참 난처한 질문인 게 뭐냐면요. 같은 매출액이더라도 그 사업장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는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 카페를 운영하는데 같은 매출이어도 직원을 한 명 쓰는 곳도 있고 두 명 쓰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매출액이더라도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란 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간단하죠. 매출이 낮거나 아니면 비용이 높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매출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좀 낮춰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냐?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성역 같은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우리가 현금 안 들고 다니잖아요. 현금으로 뭔가를 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카드 결제인데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면은 국가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전자로 기록되니까요. 얼마를 벌었구나.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비용을 늘려야 되는 건데 뭐 비용이 쓰지도 않은 돈을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쓴 것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걸 최대한 누락하지 않고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비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도 사고 조명기계도 샀는데 이건 과연 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입고 온 이 가디건은 과연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준이냐?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쓰지 않았을 돈은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 카메라나 이 조명기계를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건 비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옷은 입고 다녔겠죠. 가디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애매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비용들을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넣는 게 절세의 첫 번째 지름길인 거죠. 그러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낼 세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공제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번 더 공제해주고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 저는 쉽게 설명드리려고 할인 쿠폰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건 뭔가 살 때 가끔씩 할인 쿠폰 같은 거 받아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세금도 똑같아요. 국가에서는 어떤 특정한 착한 행동들을 하면은 할인 쿠폰을 지급해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크게 보면은 고용과 관련된 것도 있고 투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창업하는 지역에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뭐 고용과 관련된 거는 내가 직원을 몇 명 더 뽑을 때마다 1년에 얼마씩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투자 관련된 건 내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계장치를 새로 샀어요. 그럼 산 금액의 뭐 몇 프로만큼 또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내가 수도권에서 개업하는 거랑 지방에서 개업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공제 감면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제 감면인 할인 쿠폰이 정말 좋은 건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할인 쿠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할인 쿠폰이 유효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된다, 언제 이후 지나면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해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 이렇게 세금 줄여줄게. 대신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야 돼.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고용과 관련돼서 세금을 줄여줬어요. 그럼 이 근로자를 3년 동안은 뭐 2년 동안은 근로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하고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애초에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희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그런 부분부터 상담할 때 짜드리긴 하는데요. 대표님들께서도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하자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마지막 할인 쿠폰인 공제 감면을 적용해서 진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오늘은 세금 계산 구조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알아봤거든요. 앞으로 이제 틀에서 뻗어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관리할 건지 비용을 관리할 건지 그리고 공제 감면을 적용할 건지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